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4일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정은이는 하노이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도 푸틴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22일 23박 22박 23일이군요. 23일의 왕복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비행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는 이 비행기를 타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누가 또 격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격추되어서 죽은 세계 지도자가 들어 있습니다. 지아울 하크 파키스탄 대통령,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또 몇 년 전에는 폴란드의 국가 지도부가 비행기를 타고 어떤 행사장에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수십 명이 떼죽음을 한 그런 적도 있으니까, 이 독재자들은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보신하기 위해서 4000km나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21세기에 19세기식 여행을 하고 있는 이자 김정은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약한 처지에서 회담에 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 허영심 때문이죠.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국내에서 공경에 처한 입장을 조금 회복해 보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임기가 없는 독재자는 임기 있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를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임기 있는 지도자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은 괜찮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원칙도 지키지 않고 허영심에 빠져 있으니까 이번 회담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망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잘 정리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나카무라 기자가 쓴 것인데, 요지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의 성공 조건을 상당히 낮춰잡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서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2차 회담의 성공 조건을 상당히 낮춰가지고 결국은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이것은 성공이다라고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제 보도 스펙타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정치판에서 조금 다소 탈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비핵화, 디뉴클리어리제이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합의문에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만나서 그 뒤에 후속 회담을 해보니까 이게 도무지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회담 지금 나흘 남겨놓고도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속은 때문이죠. 즉 작년 3월 초에 정의용 특사가 가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답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5월에 만나겠다라고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정호영 특사가 전해준 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직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회담이 되겠습니까? 쇼죠. 서로 쇼하는데 김정은은 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북한은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 이 큰 목표를 가지고 또 한 번 트럼프를 속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만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지, 그 둘러싸고 있는 고참 보좌관들은 거의 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걱정을 많이 한다. 특히 트럼프가 성공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보를 김정은에게 할까 걱정이 된다. 어쨌든 트럼프는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험, 미사일 핵무기 실험을 안 하면은 그게 성공이다. 유해 송환해주면은 그게 성공이다. 요렇게 완전히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는 거죠. 작년만 해도 올해 안에 북한 핵 완전히 없애버린다. 핵 기술자까지 외국으로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핵 실험만 안 해주면 좋겠다. 2020년 재선 때까지. 요 정도로 아주 사람이 작아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2월 7일, 8일 요 무렵에는 또 트럼프의 변호인 마이클 코언이 미국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은 이제는 완전히 적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약점을 많이 잡고 있고 그것을 폭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직후에 이 회담 발표가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 발표가 나오니까 이 마이클 코언의 폭로성 증언을 듣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더욱더 양보를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성공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비핵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자꾸 비핵화, 핵 폐기에서 벗어난 엉뚱한 주제로 지금 회담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다. 비핵화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공허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일단 언론에 크게 나니까, 더구나 노벨 평화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 CIA 전 북한 분석관이었던 브루스 클링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대화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참 답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에 한국은 트럼프에게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다는 재개하고 싶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북한은 그만큼 따먹을 건 이미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걸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이익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한다. 이런 걸 통해서 또 핵 폐기와는 별 관계없는 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포장할까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5개로 추정.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물질, 즉 플루토늄,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성공했다고 절대 볼 수 없다. 그런데 정보기관은, 미국 정보기관은 다 북한은 지금도 열심히 핵물질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만 혼자서 성공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이유가 참 한심하죠. 실험 안 하고 있다. 유해 돌려주었다. 유해 돌려준 것은 저 국방부 국장이 자랑할 정도 되지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아니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유해 송환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전문가 76명을 상대로 전망을 조사를 했더니 3분의 2가 실패할 것이다. 회의적으로.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존 볼턴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존 볼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은 믿을 수 없고 회담은 실패할 운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존 볼턴 가장 중요한 핵심 참모가 이 회담은 실패할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볼턴이 자꾸 그 문제에서 발을 빼는 모양입니다. 어제는 부산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급하다고 부산 행도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폼페오는 어떠냐? 폼페오도 사석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특사에게 넘겨줘버리고 폼페오와 볼턴이 지금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욕은 비건하고 트럼프가 먹도록 이렇게 지금 미리 이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1차 회담과 달리 2차 회담에 대한 언론의 태도입니다. 세계 언론이 박수를 보낼 거냐 아니면은 트럼프의 쇼에 넘어가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오히려 공경에 빠뜨릴 것이냐. 여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야당의 여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목소리를 내야 되고 특히 2월 27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니까 새로운 지도부는 그 다음 날에 발표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견제가 거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은 우리 국민은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은 정권의 정책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고 손발이 있으니까 열심히 여론을 만들면은 트럼프의 실패를 우리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결국 자멸하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편에 서 있고 자유 그리고 정의 그리고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잘 버티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깝깝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김정은도 깝깝하고 문재인도 깝깝하고 트럼프도 깝깝한데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은 수단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